1. 교육은 목표가 아닌 과정이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전통적인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이 봉급 생활자를 길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직하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고 말한다. 원숭이들은 나무의 작은 구멍에서 왜 손을 빼낼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취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용인이 되기 위해 학교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다.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남을 위해 일하는 봉급 생활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현금 흐름 4분면의 규칙. 나의 부자 아빠는 나에게 현금 흐름 4분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자 아빠만의 설명 방식이었다. EBSI, E는 봉급 생활자, S는 중소기업 운영자나 자영업자, B는 대기업, I는 투자자. 전통적인 교육은 학생들을 봉급 생활자와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되도록 교육시킨다. S4부면에 속한 학교에는 법대와 의대 그리고 치대가 많다. 그리고 치대가 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의대와 법대를 졸업했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이들은 S4분면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내가 이들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고 싶었을 것이다. 세금 부담률이 높다는 것이 S4분면이 가지고 있는 함정 가운데 하나이다. 봉급 생활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컴퓨터 컨설팅이나 부동산 중개인 등 매우 전문적인 작은 기업이나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무 구멍에 갇힌 원숭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분면과 S4분면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금융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B와 I4분면에서 활동하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B와 I4분면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돈은 가장 많이 벌지만 세금은 가장 적게 낸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B와 I 4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됨으로써 그들보다 높은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B와 I 4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E가 봉급 생활, S, B와 헷갈리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B와 I 4분면에 속한 사람들이다. 자영업자와 아니다. 대기업과 투자자. 3. 전통적 교육과 비전통적 교육. 나의 가난한 아빠는 전통적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가 좋은 직장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반면 나의 부자 아빠는 비전통적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학교 성적표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웠는지, 선생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월급이 많은 직업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기업인이 되는 것, 즉 자신이 연봉이 많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나는 해병대에 복무하던 1973년에 비전통적 수업을 수강했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배웠다. 투자하려면 부채를 활용하라.
영업 능력을 개발하라. 판매가 곧 소득이다. 세금을 줄여라. 1973년에 내가 수강한 비전통적인 금융교육은 내 인생 최대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비전통적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교육 덕분에 나는 좋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연봉을 많이 받는 의사와 변호사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이 된 똑똑한 친구들에 대해 불공정하지만 높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올바른 금융교육은 학생들에게 세 종류의 소득이 있다고 가르친다. 일반 근로소득, 2. 포트폴리오 소득, 3. 수동적 소득. 포트폴리오 소득은 각종 투자, 배당금, 이자, 로얄티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고 수동적 소득에는 임대부동산, 파트너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 이 때문에 E와 S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매우 쉽게 덫에 걸리고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낸다. 이 책은 금융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왜 포트폴리오 소득과 수동적 소득 그리고 비과세 소득을 위해 일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돈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N 낡은 생각들. 사람을 나무 구멍에 손이 낀 원숭이에 비유하는 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잔인해지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숭이 이야기를 이용했다. 오히려 미국 시민들이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채 순진하게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저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잔인하다. 경제적으로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더 잔인한 것이다.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는 비슷한 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원숭이는 과일과 호두를 놓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고 있고 사람들은 구시대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대부분은 두 가지 물체가 동시에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물리학의 법칙을 알고 있다. 즉,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는 차고에 자동차 두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런 물리학의 법칙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아이디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원숭이가 함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려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유로워지려면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시대의 사고방식에는 다음 10가지가 있다. 1. 나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책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 쓰였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고자 한다면 말이다. 이 부자는 탐욕스럽다. 이 책에서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대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독자들은 E와 S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B와 I사분면에 속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 나는 부자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행복한 부자는 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돈과 행복 가운데 단지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한된 사고방식 때문이다. 4. 세금은 불공평하다. 이 책은 세금은 매우 공정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세금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5.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6. 투자는 위험하다. 이 책은 투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은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7. 부자가 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책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고 누가 당신의 선생님인지에 대해 왜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나는 1973년에 MBA 과정에 등록했다. 나의 선생님들은 모두 이사분면에 속한 봉급 생활자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6개월 만에 MBA 과정을 중단했다. 2년 동안의 MBA 과정은 나를 고액 연봉을 받는 봉급 생활자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다. B와 I 사분면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B와 I 사분면에 속한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 항공학교에서 나의 첫 번째 강사는 비행의 기본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다음 단계의 강사는 고급 비행 기술을 가르쳐 항공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 단계의 선생님은 전투기 조종사였다. 이들은 과거 항공학교의 선생님과 완전히 달랐다. 나는 비행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전투기 조종사들은 실제 전쟁 상황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금융교육은 항공학교의 교육과 상당히 비슷하다. 비행은 혼자 배울 수 없다. 학생들을 훈련하는 데 가장 뛰어난 비행기 조종사에게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최선의 교육 방법이다. 전통적인 교육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교육과 자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경험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배우지만 기술적 지식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졸업한다. 따라서 졸업한 이후에 만나는 선생님과 멘토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금융위기가 가져온 비극으로 전 세계의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업을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업원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업가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상당한 빚을 지고 졸업하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학자금 대출을 갚을 방법이 없다. 학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다르다. 학자금 대출은 절대로 면제되지 않는다. 즉 주택담보대출은 안 갚을 수 있지만 대출받은 학자금은 그럴 수가 없다. 졸업생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학자금 이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갈 것이다. 몇 년 뒤에는 급증하는 이자 때문에 부채가 폭발할 것이고 학생들은 평생 동안 원숭이처럼 함정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8. 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안정과 자유의 차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안정과 자유는 정확히 반대 개념이다. 더 많은 안정을 원할수록 자유는 더 적어진다. 경비가 가장 삼엄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원숭이들은 안정에 집착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다. 9.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해야 한다. 이 같은 조언은 최악의 재정 자문이 될 수 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라. 과거 10년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10년이었다. 2000년 초에 다우존스 평균 지수는 11,357포인트였지만 2010년 말에는 11,577포인트를 기록했다. 10년 동안 약 200포인트 정도만 올랐을 뿐이다. 앞서 말한 충고를 따른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수준인 0.2%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끔찍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엉터리 조언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금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현실 세계에 도움이 되는 진짜 금융교육을 받으라는 의미이다. 당신이 금융교육에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 즉 당신의 돈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당신이 나쁜 투자자라면 금도 좋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이 나쁜 투자자라면 어떤 곳에 투자해도 좋은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없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금융교육을 받을수록 세금도 적게 내고 위험이 줄어들면서 수익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무엇에 투자하든 그것이 비즈니스이든 부동산이든 종이돈이든 상품이든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당신이 바보라면 무엇에 투자하든지 당신은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10. 나는 공부를 못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자나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다. 세계 최고 부자들 가운데 일부는 학교 졸업장이 없다.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도 졸업장이 없고 제너럴 일렉트릭을 설립한 토마스 에디슨도 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버진의 설립자 리처드 브랜슨, 디즈니월드를 세운 월트 디즈니, 그리고 나의 우상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E와 S 사분면에 속한 봉급 생활자가 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원숭이처럼 덫에 걸려 있다. 이 책은 B와 I 사분면에 속한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당신은 이 책에서 과거와 다른 돈에 대한 생각과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이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과거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다. 구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돈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은 이제 당신에게 달려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 조언 5가지. 2011년 1월 23일 투데이쇼에서 컨슈머 리포트지와 장 채트스키 기자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이들은 수년 동안 시청자들에게 똑같은 충고를 해주고 있다. 1. 검소하게 살아라. 2. 예산을 세우고 401k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3. 저축하라. 5. 부채를 없애라. 6. 1, 2, 3, 4, 5. 가능한 더 오래 일하고 늦게 퇴직하라. 나라면 이 충고를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쁜 충고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절약하면서 저축하는 생활을 원하겠는가? 이런 충고는 나를 두렵게 만든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조언은 상당히 훌륭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끔찍한 충고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401k 퇴직연금이 왜 가장 나쁜 투자 상품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타임은 지난 2009년 401k에서 탈퇴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01 퇴직연금이 어떻게 개인의 재산을 갉아먹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앞으로 10년 동안 투데이쇼의 충고를 따른 사람들은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들은 세계 경제의 부침과 높은 세금 때문에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조언을 따른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 주식시장이 폭락할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 하지만 커다란 비극은 이런 구시대의 충고를 따른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엄청난 부가 창출되지만 이는 무용지물이 된 과거의 충고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구시대의 충고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것을 바라만 보게 될 것이다. 금융 지식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원숭이는 손에 쥔 것을 놓을 때까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쓸모없는 구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옛말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도움이 되지 못한 쓸모없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여전히 그에 집착하고 있다. 과거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나이든 개에게는 새로운 묘기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 사람도 마찬가지. 과거의 사고방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 책은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못하든 부유한 나라에 살든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 살든 상관없이 깊이 있는 금융교육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불공정한 경쟁 우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웹의 발달로 누구든지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하고 진지하게 금융교육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다. 실수가 나쁘다는 생각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배울 수 없다. 나의 가난한 아빠가 계속 가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가난한 아빠는 실직과 선거 패배 그리고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실패 경험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책망했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가난하게 생을 마감했다. 학교에서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을 바보라고 낙인 찍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많이 실수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이 된다. 나는 A 학점을 받아 의사와 변호사가 된 동창들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했고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당신에게 최고의 조언을 해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다행스럽게도 돈을 버는 방법은 많다. 나는 돈을 버는 나만의 방법을 발견했다. 자신만의 돈 버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이 책은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이다. 투자 세계에서 정답은 없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맞는 해법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책은 당신에게 돈이라는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 쓰였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것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다. 현실 경험이 부족하고 한정된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진실이고 앞으로 현실적인 금융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실이 될 수 있다.